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시장이 조금 심심한 장세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도 하락 마감을 했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 초반부터 시가부터 크게 빼고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하루 종일 지루한 시장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연일 팔고 있습니다. 그쵸? 연일 팔아제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때도 아무리 트레이딩이긴 하지만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아지네스텍처럼 주도주가 있었지만 저는 오늘 딱히 주도주 매매라고 할 만한 매매는 안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장초반부터 보면 일단 장초반에는 위더스 제약, 그리고 JW 신약, 프롬바이오, 얘들은 탈모 관련주죠. 최근 들어서 대통령 후보들이 탈모에 관해서 특히 이재명 후보가 탈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위더스 제약, JW 신약, 프롬바이오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일단 이들의 어떤 일봉 차트를 보면 매물대가 강하게 있죠. 여기 매물대가 있고 얼마 전에 만들어온 매물대가 있고,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길 뚫어도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같이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얘네가 올라가는 거는 이전에 나왔었던 탈모에 관한 이미 나왔었던 재료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JW 신약 이런 종목이 확실하게 상한가가 가지 않는 이상은 위더스 제약이든 프롬바이오든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제외를 했었고, GAC도 올랐었죠. 천연가스 관련 종목인데 GAC도 올랐지만 결국엔 이런 매물대에 끼어있는 종목들은 제가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가장 핫한 테마가 어떤 거였죠? 원전 쪽이었죠.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우진 이렇게 해서 원전 관련주가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뉴스를 살펴봤을 때 이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 이후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680조 원 투자 필요. 680조 원 투자 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필 장중에 뜨더라고요, 뉴스가. 우리 기술을 딱 봤을 때 뜨더라고요. 그쵸?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우리 기술 9시 23분에 그쵸? 제가 매매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기술을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약간 주도하는 테마가 안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술이 딱 올라갈 때 조금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왜 매매를 했냐면 이미 알고 있는 뉴스 이거. 왠지 내가 매매를 하면,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매매를 하면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원래 이 느낌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재료가 있고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성파워텍, 우진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왠지 뉴스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원전 쪽이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 또 끼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 앞에서 얘네 흐름을 봤을 때 동시에 움직일 때는 웬만하면 15% 이상, 18% 이상, 20%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얘네가 한 번 더 튀게 되면 뉴스를 동반해서 또 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서 이거 먹고 나왔고, 또 뉴스를 확인하고 또 잡아서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만 조금 매매를 진행하고 나왔어요. 샀는데 정말 뉴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약간 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뉴스가 나와서 매매를 했고,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
우리 기술에서 조금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약간의 예측 매매가 섞였기 때문에 물량은 절대 많이 싫지를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주는 것보다 이렇게 눌려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줘야 주도주의 느낌이 나오거든요. 뭐 물론 이게 오늘 주도주가 아니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크게 올라가면 뭐 어떤 분들은 크게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도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약간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더 모을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약간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 구간을 깨지 않고. 아마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뉴스도 있고 테마도 있기 때문에 뭐 테마가 정말 강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왜냐면 차트적으로 비교적 뒤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조금 얘가 안 눌려져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매매는 성공적으로 하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매매한 게 있어요. 로보티즈나 에브리본, 로봇 관련주. 보시면 이 저점부터 로보가 튀어 올라오고 있었고, 로보티즈도 저점부터 튀어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에브리봇이 단일가에 끝나고 나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일가에서 튀어 오르는 거는 뭘 보냐면 두 번의 거래량. 왜냐면 그때 어떤 거였나요? 애니플러스였나? 애니플러스가 아니었는데 어떤 종목이 금요일날 단일가 풀리고 쭉 올랐다 쭉 뺐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단일가 끝나고 이렇게 폭등하는 주식은요, 제가 이럴 때는 잘 안 삽니다. 이럴 땐 잘 안 사요. 뭘 보고 사냐면 이런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왜냐면 얘는 이미 테마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로봇주가 시장에서 핫한 테마이기도 하고, 얘는 여기만 넘기면 또 전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야 영역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매매 안 하고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때 딱 매수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고 나왔어요. 에브리봇도. 그래서 제가 오늘 단타 매매로, 그러니까 뭐 당일 급등주에서 매매한 거는 우리 기술이랑 에브리봇 이렇게 두 종목을 매매를 했고, 다른 종목은 딱히 안 했어요. 그나마 에디슨 EV 이 종목 뭐 장중에 상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뭔가 계속해서 찝찝하더라고요. 어떤 그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였어요. 세종메디칼이든 그리고 아진에스텍이든 이렇게 상승하는 건 보였지만, 아진에스텍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가의 움직이는 속도가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답답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뭐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부분이나 느낌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함을 느낀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불가능한데,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매매를 했어야겠죠. 이런 거에 모았으면 이 파동을 먹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일단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에브리봇이랑 우리 기술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딱 거기까지만 하고 좀 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진에스텍은 매매하지 않았고, 요 눌림에서는 한번 잡았어요. 요 눌림. 그래서 이 전고점 부분에서 팔고 나왔고요. 이 주도주의 성향을 띨 때는 매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메디칼도 얘가 뭐 제넨셀 관련해서 최대주로 했었죠. 그런 어떤 이슈가 있긴 한데, 일단 파동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얘가 이걸 돌파한 상태로 이렇게 정말 강한 수급을 보여준다면 좀 매매를 해봤겠지만, 얘도 약간 찝찝한 마음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우리 기술이랑 에브리봇을 매매한 이후에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시장에 딱히 뭐 중간중간에 뭐 넥스트 사이언스 올리기도 했었고, 그쵸? 그리고 뭐 이 종목 저 종목 좀 꿈틀거렸던 것 같은데,
뭐 까뮤엣이, 이루온, 오픈베이스, 얘네들도 중간중간에 꿈틀거리긴 했지만 딱히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하거든요. 장중에 오후장에 이런 뉴스가 떴었죠. 김만배 측 대장동 이재명 방침 따른 것. 그게 이재명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그쵸? 라는 뉴스가 떠서 뭐가 올랐냐면요. 애니능률, 덕성, 남선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떴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그런데 저는 보세요. 시간대를 볼게요. 시간대를 보면 출발한 시간이 9시 39분이거든요. 이때부터 상승 출발을 했어요. 물론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전 모든 매매에 대해서 뭐 단정을 짓거나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이재명 쪽에서는 악재이고 상대 야당인 윤석열 측에는 확실하게 호재가 많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출발하고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근데 시간대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시 39분이에요. 2시 39분. 상당히 늦은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대에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매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 왜냐하면 이 기사가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파동을 그리면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쭉 발사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왜냐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잖아요. 그쵸? 장 초반에 만약에 그런 뉴스가 떠서 이렇게 상승한 가면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 막판에는 그 시간적인 측면 때문에 뒤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떨어질 어떤 통계적인 부분을 쟀을 때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뭐 덕성도 있었고 남선 알미늄도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다고 따라잡으면 그 매도 심리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특히 이 시간대 종가가 가까워지는 시간대에 큰 폭의 하락들이 나옵니다. 고점 대비 5%, 여기서는 7%, 고점 대비하면 10%. 이런 걸 맞으면 내가 하루 종일 매매를 잘했고 수익을 쌓아왔어도 요거에 한 방에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재료를 빨리 발견해서 뉴스를 빨리 발견해서 요런 돌파 매매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재료를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에서 재료를 확인한다고 해도 내가 이미 봤을 때 이런 구간이에요. 그쵸?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평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어렵기도 하고 호가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서 못 팝니다. 꼭대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개파락 같은 거 한번 맞게 되면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약간 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 2시 반부터는 뭘 할 생각을 하냐면 상한가 따라잡기 혹은 종가 베팅 종목들을 선별해두는 작업을 합니다. 아니면 눌림을 적당히 많이 준 종목에서 매수를 하든지 차라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를 할 바에는 그냥 우리 기술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기를 아니면 우리 기술도 이런 구간에 잡아 따라간다면 또 상승을 먹었겠죠. 그래서 오후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급하게 갑자기 올라가는 주식보다 앞에 이렇게 주도주의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횡보 안에서 놀아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단번에 4%, 5%, 6% 이렇게 먹는 매매를 정말 하고 싶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수익적인 플랫폼을 만들 때는요. 확실하게 1%, 2%, 1%에서 3%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게 너무 빨라요. 뭐 제가 안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시 이 정도에 이렇게 올라왔어도 좀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조정을 주면서 또 올라갈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시간을 주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접전 대비 20%가 올라 버렸고 여기서 잡는다라고 해도 이미 너무 높은 구간이고 맞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애니능률이 딱 출발하는 시간대 그때는 급등주를 보기보다는 앞에 주도주였던 종목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강했던 종목들을 딱 보고 종가 베팅 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들을 선별해 두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어요. 장 막판에 이렇게 올라간 주식은 웬만하면 매매를 조금 거른다 라는 부분 아시겠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약간 지양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장은 좀 심심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역동적이고 뭐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고 싶네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칠게요.